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국내외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재테크 수단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지요? 새로운 재테크 수단인 가상화폐에 과감히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은행 등 안정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일부 반찬 토론에서 뜨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좋다, 아니다, 안정적인 게 최고다, 이런 의견도 좋고요. 저는 매주 로또 삽니다. 언젠가는 터지겠죠.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자, 3분 요가 보이는 라디오로 사전 녹화된 영상 띄워드리고요. 2부는 노무 상담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풀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8,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모 드라마에서 재테크에 대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은행 금리가 내려서 15% 정도다. 그래도 목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는 게 최고다. 당시에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이야기였습니다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말 드라마 속 꿈 같은 이야기가 됐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재테크 수단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라는 미래의 어느 날에 사용할 것 같은 이름의 투자 수단이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누군가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에 과감히 도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금, 주식, 가상화폐를 포함해 요즘엔 제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능력을 갈고 닦는 재테크도 있고요. 매주 5,000원의 행복, 로또 1등을 향한 도전도 좋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어제 밤 늦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회동을 하고 오늘 새벽에 또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또 슬라생까지 나오셨는데 네. 안 피곤하십니까? 피곤한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럼요.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도 예. 목소리는 까랑까랑하게 냅니다. 요즘 뭐 인기를 먹고 사시는데 무슨 말이에요? 저도 그 정도로 라디오나 TV 방송에 출연하면 네. 저는 잠 안 자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네. 아무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90번님께서 오늘이 반찬 토론 벌써 11번째 맞대결인데. 아, 그래요? 우리 형진님의 논리력과 설득력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겠죠. 제가 많이 부족했나 봐요. 아, 그걸 본인이 몰랐다는 게 더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재테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일단 가장 전통적으로는 은행 예적금,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예. 부동산 가장 핫하죠 요즘에. 예. 그리고 주식.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 맞아가지고 주식이 엄청 떴죠. 예, 그다음에 뭐 금이나 미술품.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예, 좀 위험하긴 한데 이제 가상화폐도 이제 그 안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올해 큰 변화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출이 훌쩍 늘었습니다. 네. 신조어도 생겼어요. 그렇죠. 동학 개미운동. 네. 팀장님도 혹시 참여를 하셨나요? 저는 참여는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어르신께서 주식하셨다가 다 이제 집이 망했던 그런 분들 꼭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도 절대 주식은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데 또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예. 한번 해볼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월하고 4월 사이 한 2달 동안에 증권사 신규 계좌 개설수가 한 100만 건이 넘더라고요. 100만 건이 넘었습니까? 예, 예. 21조 넘게 매수가 됐고 예. 그 안에 이제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고 예. 20, 30대 투자자들이 상당히 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어떤 흐름은 아니에요. 미국에도 이제 로빈후드라고 불리고요. 일본에도 이제 닌자개미, 중국에도 인민개미라고 해가지고 주식에 뛰어드는 예. 이런 개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거든요. 네. 특히 개미들이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주력 재테크가 사실 주식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렵대요. 왜 멋모르고 한번 했다가 이제 올라가지고 예.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서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서 이거를 또 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럼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기업에 대한 공부 그리고 지금 현대 흐름, 전 세계적인 경제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 예. 어떤 주식이 잘 될 것이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우량주 같은 것들 최근에 보니까 좀 망하기 힘든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그냥 한 주씩 비싼 것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건 처음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 조금 예. 어려운 점인 거죠. 주식이나 뭐 다른 투자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제 주변에는 이런데 밝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좀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네.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벌면요. 다른 네. 쪽에서 잃어요. 돈을 못 버는 그런. 아나운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그 정도는 이제 반찬 토론을 통해서 예. 잘 못하겠구나라는 예상을 좀 할 수는 있어요. 농담이고. 왜 그러십니까, 진짜. 어쨌든 예. 짧게 시세를 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얼마 예. 전에 지금 화제가 됐던 한 제약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한 16,000원, 2만 원대 출발해가지고 거의 16만 원, 17만 원까지 쭉 갔어요. 근데 이 회사를 들여다보니까 1년에 한 20억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던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16만 원에서 막 9만 원으로 떨어지고 막 이래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한 방 먹으려는 분들은 꼭 이런 데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많이 먹기 위해서는 또 리스크가 또 그만큼 예.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 그다음에 가상화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하는 게 맞다고요? 네,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뭔가 한 방에 뭔가를 좀 하겠다. 목매고. 예. 이런 게 좀 사실은 실패 위험성을 좀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 이제 좋은 기업들 잘 골라서 기업의 좀 미래를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한데 예. 떨어질 때를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근데 그때를 버텨줘야 된다. 예. 왜냐면은 보면 알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식이 한참 떨어지다가 또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굉장히 급상승 곡선을 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를 좀 대체하는 미래의 자동차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말이 길어지는 걸 좀 길었죠. 보니까 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재테크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돈 모아서 네가 월급 따박따박 20-30%씩 모으면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거야. 예. 지금 그런 사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버는 걸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자산 외에 그래도 좀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무언가에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건 주식이 될 것이고 막 빚을 끌어다가 예. 내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게 아니라면 차곡차곡 적금 붓듯이 쌓아가면서 좀 경험치나 어떤 공부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좀 미래에 투자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일해서 경력 쌓는 게 바로 재테크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예. 자, 비슷한 상황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불과 맞아요. 예. 2, 3년 전 일인데 단기간에 몇십 배의 자산을 늘릴 수 있다며 수많은 또 20, 30대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문제가 됐고요. 또 미성년자까지 맞아요. 뛰어들었단 말이죠. 예.
아직도 가상화폐가 뭔지 또 사이버머니랑 뭐가 다른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고 갑자기 열풍이 사회적 문제도 됐고요. 새로운 것에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가상화폐는 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인식은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초반에 제가 한 3년, 4년 전에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뭐 투기로 인식되지 않고 앞으로는 무언가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예. 이것도 결국에는 좀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처음엔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돈을 꽤 벌었죠. 근데 예.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알게 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가 막 장이 출렁이고 막 그렇습니다. 넣었다가 이걸 바로 빼고 이런 상황이 또 이 리스크를 올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뭔가를 투자할 때 그게 가상화폐라고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정말 화폐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전 세계에 통용되는 또 화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고 좀 해안을 갖고서 미래적인 안목을 좀 예. 갖추게 된다면 뭐 가상화폐도 아주 작은 돈을 좀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또 갈립니다. 저는 반대인데 예. 제 후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예. 그 후배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네. 계속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하는 네, 말이 나 이거 대박 치면 일 안 할 거야. 결국은 잘 안 돼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때 생각했어요. 가상화폐 이거 투자하는 거 아니구나.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상화폐는 주식은 그래도 장이라도 끝나는데 예. 가상화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24시간.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다 폐인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분의 문제는 보니까 이게 예. 잘 안 돼서 취업을 했다.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 그냥 올인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어떤 취업과 이런 그 돈을 버는 활동은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좀 비율을 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적금도 붙고 예. 뭐 주식도 좀 사고 또 내가 이거 좀 잘 안 되더라도 크게 타격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좀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상화폐 조금만 떼어가지고 투자해라. 저는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에 보세요. 다 올인해놓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넣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예. 당연히 삶 그거는 자체가 문제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투자 스타일보다는 안정적인 스타일을 그러면 그냥 지향하기 계속 때문에 은행에다가 그냥 차곡차곡 쌓자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예. 저는 투자하는 좀 모험 심리가 없기 때문에 예. 4203번님께서도 저는 네. 올해부터 매일 10,000원씩 입금을 해봤는데 벌써 300이 모아졌더라고요. 네네. 참 재밌네요 또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하루 넣으셨다는 건가요? 매일?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매일 10,000원씩 넣는데 네네네. 사실 저는 이런 데서 재미를 찾아요. 뭐 적금할 돈도 많지 않지만 네네. 적금하면서 불어가는 돈, 투자하면서 걱정되는 그런 심리보다 네. 좀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데서 좀 행복을 얻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최영진 씨 같은 사람한테 제가 그 돈 빼서 주식 투자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비율을 좀 떼서 예.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저는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예. 오늘 굉장히 단호하네요. 예, 예. 네. 원래 근거가 미약하면 예. 주장이라도 강하게. 아니 근데 지금 그런 태도 보니까 그냥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봤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네.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적 0945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어떤 생각이신지 또 본인만의 투자 방법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금을 싸게 샀던 사람들 부럽습니다. 이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셨네요. 와 거의 최고가 경신했잖아요.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생각해보면 저 진짜 대학교 때만 해도 뭐 이렇게 한돈이라고 하죠. 이렇게 반지 돌반지 같은 거 뭐 5만 원대였거든요. 예. 지금은 뭐 20만 원이 뭐예요. 훅훅 밥 그렇게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때도 예전부터 금 투자해라 뭐 달러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잠시 떨어질 수는 있더라도 이런 위기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올라가니까 그거 차곡차곡 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요. 결국엔 그것도 뭐
좀 투자잖아요. 예, 예. 시대가 변했고 또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던 금리 지금 뭐 거의 제로 금리가 되면서 그쵸. 예, 은행에 넣어둬봤자 예, 맞아요. 많이 좀 그 불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1998년이죠. IMF 때 보니까 그 전에 와, 이자율이 1년에 11%였어요, 은행이.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야, 차곡차곡 돈 벌어서 은행에 넣어놔라. 1억 예. 넣어놓으면 1년에 1,000만 원 나온다. 그때는 그런 논리가 이제 통했는데 지금은 진짜 제로금리인데 지금 예적금 하고 있다라는 게 예, 조금은 약간 한심합니까? 한심하진 않지만 좀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예. 해보게 되네요. 아,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많이 벌진 못하더라도 네. 원금은 유지하면서 가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 리스크 없는 걸 좋아해요. 네. 또 인생에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니 보면 이게 90년대면은 딱 맞는 거예요. 굉장히 좀 예스러운 분인데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가계 예. 순저축률이 한 20% 정도 됐대요. 어. 엄청난 거거든요. 예.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었죠.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물론 뭐 차곡차곡 쌓는 걸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니까요. 예.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로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성공했냐면 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흐름이나 뭐 경제가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먼저 변화하고 잘 예측하는 사람들이 좀 성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 무조건 야 그거 나쁜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열어두고 공부도 좀 하고. 예, 정말 예.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좀 나를 적응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새로운 또 불투명한 투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빚입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돈을 빚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가상화폐 열풍 때도 그리고 이번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도 빚내서 뛰어드는 문제가 늘 뒤따랐습니다. 이걸 그렇죠. 은행에 넣어뒀으면 어땠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아마 그 은행에 있었어도 빼서 아마 투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한다라는 생각이라면 예. 그냥 무조건 뛰어들고 한 번의 행운을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내가 제대로 해볼 거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서 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로또 사십니까? 저는 로또도 안 사요 사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로또는 안 사는데 예. 한번 꿈을 너무 잘 꾼 거예요. 지금은 좀 탄핵되신 그 분 예. 꿈이 예. 나왔고 예.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던 김연아 예. 동시에 꿈에 나왔었어요. 와, 그거 괜찮은 꿈 같은데요. 예, 정말 1,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5만 원을 투자. 개꿈이었군요. 예. 9676번님께서는 펀드 이야기 지인분도 하다가 본인이 다 관리해 주니까 시작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펀드를 잘 몰라서 그냥 안 했습니다. 뭐든 잘하셨어요. 투자하려면 예. 공부 많이 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고 이거 예. 좋은 정보인데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남한테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죠.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투자하실 분들은 충분히 공부하시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처음에 게 좋겠습니다. 소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실패를 해야지만 이게 성공하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방은 잘 또 안 오잖아요. 한 방은 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결론을 못 맺겠네요. 결론은 투자하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저는 네, 투자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은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 바람빼기 자세, 일명 방귀 자세라고도 불리는데요. 방귀 자세요? 예, 네. 예. 제가 어제 아르다 마첸드라에서는 알려드렸잖아요. 변비에 좀 효과가 있는. 그렇죠. 장내 가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은 자세인데요. 예. 오늘 알려드릴 요 방귀 자세도 가스 제거에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뭐 이번 주는 장 특집이군요. 맞습니다. 소화불량 안녕. 네. 어제 자세는 조금 따라하기 어려웠는데 네.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안녕. 네, 소화불량과 안녕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소개해 주시죠. 맞아요. 오늘 자세가 어제보다 조금 더 간편한 동작이라서요. 어제보다 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바람 빼기 자세. 이제 체내 가스를 빼주는 것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에도 좋고요. 예. 또 틀어진 좌우 골반의 불균형을 또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요. 예. 한번 오늘은 누워서 시작을 해볼게요. 예, 소개해 주시죠. 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볼게요. 예. 그 상태에서 두 무릎을 접어서 가슴 깊이 당겨와 볼게요. 나의 두 손으로 종아리 앞에서 깍지를 껴서 두 무릎을 깊이 안아줍니다. 예. 자, 먼저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굳어있는 허리 근육부터 조금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먼저 해보시고요. 예. 허리가 좀 더 편안해지셨다면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다시 한번 갈비뼈 사이사이 숨을 가득 채웠다가 내쉬는 호흡과 함께 두 무릎을 깊게 감싸주시면서 더 가슴 가까이 당겨볼게요. 예, 예. 자, 이때 허리, 골반,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유지합니다. 예. 네, 이렇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깊이 감싸주는 자세, 바람 빼기 자세입니다. 정말 그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내 몸속에 바람이 좀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체내가스를 방출해주는 그런 자세입니까? 방출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네. 혼자 있을 때 해야죠. 맞습니다. 이렇게 방출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습변 제거에 효과적인 자세예요. 예. 평소 가스가 잘 찬다. 그리고 이제 배가 좀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바람 빼기 자세 해주시면 좋고요. 저한테 좋은 자세네요. 네, 예. 맞습니다. 또 요통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속이 안 좋으신 분들,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네, 우리 이 형진 동작 씨. 네.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 영화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조금 전인 10시 15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주의보 발표 안내사항입니다. 현재 10시 기준으로 산사태 경보가 충청북도 진천군, 단양군, 보은군, 경상북도 상주시에 발령돼 있고 산사태 주의보가 충청북도 음성군,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경상북도 예천군, 안동시, 영주시, 김천시, 전라북도 부안군,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경기도 안성시, 여주시, 경상남도 거창군, 세종시에 발령됐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및 방문객 등 위험지역에 계신 분들은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산림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노무 관련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서둘러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문제 중 하나죠.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라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매번 노무 상담이 가벼운 적은 없었습니다만 네, 오늘 맞습니다. 또 유독 무거운 주제입니다. 예,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니죠. 예, 오늘 관련 주제가 성희롱인데 네네.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네.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맞습니다. 신고하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인식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죠. 뭐 내부적으로 뭐 그 정도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예. 시선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요. 네.
자, 직장 내 성희롱, 성범죄 사실 사라져야 마땅한데 네. 점점 더 많은 기사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습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인 저같이 이런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예. 여성의 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 내 성피해 뭐, 상담. 그런 거기다든지 아니면 직장만 고충 지원센터라든지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주시거든요. 그게 예. 왜냐고 이제 보니까 사실 성희롱이나 성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은 이 다친 마음 심리적 상담이 우선돼야 예.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통계를 보더라도 그쪽으로 상담 건수가 조금 많이 늘었다. 예, 통계가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예. 제 쪽으로는 요즘에는 뭐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상담들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예, 네. 그렇군요. 법적으로 성희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뭐 노동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는 뭐 사실 약칭이긴 한데요. 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예.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발생할 때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하고 양성기본평등법에서도 성희롱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양성평등기본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주체를 그냥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 종사자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 거의 다 포괄하겠다는 거죠. 예.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그렇습니다. 음. 공공기관 등 종사자, 예.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고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 두 법은 거의 동일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주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라고 한정되어 놓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것인데요. 앞선 두 법은 대상을 불특정으로 제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남녀고용평등법은 그냥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사업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차이가 큰 있군요. 차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동료 간이 아닌 고객에 의해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객이니까. 이 경우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어떤 징계 조치는 못할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고객에 의해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해당 직원이 그에 대한 고충을 해소한다면 즉각적으로 근무 장소 변경이라든지 예. 뭐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유급 휴가를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놓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처벌 같은 거는 역시나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그런 예. 수순을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법을 그대로 소개시켜 드리는 수준일 것 같아요. 예. 이제 읽어드리면 예. 사업주 상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를 성적 언동 또는 기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없어져야 될 그런 건데요. 맞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뭐냐면 네. 직장 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평등다, 수평적인 조직이다 그 구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몇 %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아직까지 우리는 수직적인 조직,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들이 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수가 네.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좀 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일반적인 감정하고 법 감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1인 보통은 이상 많이 다르던데. 그렇습니까? 예. 다르지 않고요.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전면 적용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희롱 발생 시 처벌 조치나 그렇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조금 열악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있어서는 집체 교육 대신에 어떤 간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된 조항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예. 전면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네.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네,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1인 이상이면 다 적용됩니다. 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아까 소개해드린 법적 정의에서 다
그 요건들이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이어야 되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거 결과를 일으키는 요인일 텐데요. 성적 언덕 또는 그 밖의 요구여야 합니다. 예. 이게 하도 문제되니까 우리 시행규칙 별표를 따로 만들어서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를 들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예. 좀 약간 전형적이다. 약간 뭐나 표준적인 것만 있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역시나 거기에 정해놓은 건 예시에 불과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언동이란 아시겠지만 그냥 성적 의미가 내포된 모든 행위다.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다 해당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합리적 피해자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행위자 의도는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합리적 피해자 관점과 네. 성인지 감수성, 네. 성범죄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 최근에는 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뭐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이게 뭐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는 18년도 4월 달에 대법원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예. 얘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결론에는 뭐 판례에서는 나왔지만 우리가 말한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 이론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넓게 보면 뭐 성평등 의식하고 실천 의지 그다음에 성인지를 하는 감정 같은 거를 두루 갖추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하고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차별 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범죄 관련 심리 시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더 높게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합리적 피해자 관점은 역시나 우리 일반적인 평균적인 인식에서의 출발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거 뭐 별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 강 건너 불 보듯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피해자가 과연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관점을 갖추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가지 용어는 좀 주관적인 네. 예, 뭐 법에 명시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네. 예, 좀 주관적인 내용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리적 피해자 관점은 이제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도 이런 거다라는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예. 사회에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네. 만약에 직장에서 지금 성희롱, 성범죄로 피해가 지금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네.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역시나 상급자나 동료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으신 예. 분이거나 이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을 알고 계시는 분도 회사에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신고를 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뭐 비밀 누설이나 이런 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를 부과해 놓고 예. 그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 휴가 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주로부터 직장 동료 간이나 상급자로부터면 회사에다 신고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역시나 작은 기업에서는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경우도 그런 있지 경우 있죠.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고객이나 다른 제3자에 의한 예. 직장 동료 간의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해서 어떤 조치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가 신고하면 도리어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크게 보고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워낙 있으니까 도리어 법에다가 그 규정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예.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나 피해를 신고했다는 그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면 노동위원회의 신고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까지 네, 맞습니다. 예,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자, 성범죄 직장에서 당하고 있다,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 외에 모든 노무 상담 다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무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운동하는 회사 후임이 있습니다. 가슴을 만지며 몸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후임이 장난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성추행으로 잡혀가나요? 남자 대 남자입니다 하셨네요. 네, 성희롱은 이성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동성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거지만 뉴질랜드 어디서 직접 그 대사관에 계시던 분이 그쪽 남자를 성희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 외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성간, 동성간 성희롱은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좀 만짐을 당한 쪽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다면 당연하죠. 예, 성희롱이 네. 물론 당연히 해당이 네, 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이고, 예. 그다음에 자기 행위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 경우는 전혀 성희롱 판단 요소에 예, 영향을 예.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 뭐 단순 반복적인 일회성이라면 뭐 정상 참작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경감되기는 했지만 그 성희롱이다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5763번님, 회사 팩스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문이 많이 오는데요. 네. 이거 필수입니까 하셨네요? 네.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가장 애로점을 많이 느끼시는 게 뭐냐 하면 팩스로 어디 광고하듯이 무진장 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뭐 다른 법정교육을 실시 안 했을 때 과태료 조항을 기재해 놓으면서 엄청 좀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예. 있거든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수도 있지만은 내부의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에서 내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실시하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직접 실시할 때 또 도움을 되라고 우리 노동부에서 그 앱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요. 저도 이걸 한번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예. 그 성희롱 셀프 체크 앱이라는 게 있어요.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 실시하면 그냥 영상만 보여드리고 어떤 그 강의 교환 가지고 얘기만 해드리는 이제 수준이 있는데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역시나 우리는 시험이나 이런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성희롱에 대한 그 어떤 예방에 대한 인식을 잘 갖추고 있는지 하고 뭐 성인지 감수성을 좀 어느 정도 내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앱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해당 앱을 통해서 좀 체크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앱을 통해서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3337번님, 네. 회사 담당자인데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셨네요. 네. 성희롱 신고를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뭐 명시적인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놓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사 과정에서는 우리 피해자한테 성적 수치심 느끼지 않게 좀 질문 같은 것도 그럼요. 잘 요령 있게 잘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결과론적은 이겁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해자가 확정이 조사 결과 성희롱이 발생한 거 맞다. 가해자 저 사람이 맞다고 확정되면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셔가지고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4097번님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관련 은행에서 재직증명서와 회사 직인이 찍힌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주 업종 코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상세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이유를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 아니면 해당 서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제약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회사가 너를 보증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함부로 전세대출 직인을 찍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해당 대출이 회사에 피해가 가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가 직인 날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셨네요. 전혀 회사에서 잘 모르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전세대출에서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현 당시에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파악하려고 그 은행에서는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그 직인 찍어준다고 해서 연대보증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정말 안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에다 얘기하시고요. 그 내가 4대 보험에 이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4대 보험 어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취득 확인서라든지 예, 이런 예. 거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더 많이 우리가 1년 이상 다녔다고 하면 작년에 연말 정산을 했다고 하시면 예. 원천징수 영수증을
아마 세무당국에 신고돼 있을 거예요. 그걸 뭐 굳이 뭐 회사에서 안 내주겠다고 하면 홈택스에 들어가시거나 세무서 예. 방문하셔가지고 나의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재직증명서 떼어달라는데 안 떼어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아니 그 재직증명서 하면 용도를 좀 많이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혹시나 회사는 이거 다른 데 가서 쓸까 이런 그게 있는데 그냥 은행 제출용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당연히 예. 해주는 거죠. 그 이 사람 돈 안 갚다고 해서 회사한테 불이익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보증 네. 아닙니다. 네네 연대 예. 보증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1050번님, 5월 말에 입사했다가 8월 초 퇴사 예정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무자도 월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퇴직으로 인해서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보전해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말에 입사하셨고 8월 초에 퇴사하시면 6월, 7월 두 개 2일의 휴가가 발생했고 예. 안 쓰셨다면 2일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성희롱 포함한 직장 내 성범죄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최근에 참 미투 이후에도 경각심을 줄 만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아직도 이런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역시나 직장 내에서 발생을 하시면 회사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시거나 예. 아니면 국가인권위에 전장하시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바로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의해서 고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고 역시나 무엇보다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직장 내에서는 예방 교육이라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형식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전문가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이런 거 발생하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냥 일벌백계 한다는 예.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면 직장에서만큼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당연히 없어야겠고요. 맞습니다. 사측에서도 잘 보호하면서 네. 좀 일벌백계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도 충청과 전북, 경북에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재난 안내사항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곳곳에 산사태 주의보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서울은 현재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막바지 장맛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인데요. 장마가 참 깁니다. 계속 내내 비가 오고 있는데 대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56분 날씨와 교통 공식 홍보 대사죠. 제가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 챙겨 들으시면서 상황 꼬박꼬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